BMW 신형 7 시리즈에는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가 먼저 선보인 디스트로닉 플러스에 연동되는 스티어링 어시스트랑 같은 개념입니다. 차가 알아서 차선을 유지해주는 스티어링을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렇게 두 손을 다 놓아버리더라도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선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핸들에 있는 스티어링 어시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이랑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핸들 모양의 그림이 나타나는데 녹색으로 불이 켜집니다. 녹색으로 불이 켜지면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작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핸들을 놓게 되더라도 아까처럼 이렇게 나갔다가 튕겨 나오고 나갔다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차선을 따라서 주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레인 키핑 어시스트는 손을 놓고 있더라도 그거를 자동으로 해제하지 않습니다. 해제하지 않고 또 핸들을 잡으라 라고 경고도 주지 않는 반면에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핸들을 잡고 있다가 핸들에서 손을 놔버리면 지가 차선을 유지하지만 바로 불과 몇 초 뒤에 바로 핸들을 잡으라 라고 경고를 보내줍니다. 계기판이랑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림으로 핸들을 잡으라는, 손으로 이렇게 잡으라는 그림이 뜨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보내준다는 게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이제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안 잡고 있다, 지금 아직까지 손을 잡지 않고 있는데 지금 손 잡으라는 경고는 계속 뜨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띵띵 하고는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은 해제가 되어 버렸어요. 해제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제가 되어 버리면 다시 이제 이 손을 잡아주면, 그러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은 이제 핸들을 완전히 손을 놓고 주행하는 건 안 되지만 손을 살짝만 잡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어시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으로 핸들을 잡아줘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이게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힘에 의해서 얘가 이제 힘을 감지하는 거가 아니고 이 터치를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부 쪽으로는 손이 닿아도 인지를 못합니다.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잡고 있어도, 그죠? 이렇게 잡고 있어도 지금 계속 경고가 뜨거든요. 근데 바깥쪽에는 손이 닿으면 인지를 합니다. 심지어는 손을 이렇게 지금 경고가 떴거든요. 근데 손을 이렇게 살짝만 대도, 그죠? 다시 경고가 떴는데 손을 이렇게 살짝만 대고 터치만 돼도 핸들을 잡고 있다라고 차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만 대도, 요거는 안 되네. 손가락 하나를 대니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살짝 대니까 안 되고 지금 또 안 되는군요. 근데 어쨌거나 손으로 약간만 터치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가 차선을 따라서 주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핸들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제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돌리는 겁니다. 차가 알아서 지금 핸들을 돌려가면서 차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럼 벤츠 S클래스랑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해제돼 버렸어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차선을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 차선을 인식을 못하고 해제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죠. 가고 있는데 나는 차가 알아서 핸들을 돌려가면서 차선을 따라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녹색으로 보여져 있던 그림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해제되면. 그래서 흰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제됐다는 걸 표시는 해주지만 저걸 쳐다보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어느 정도 집중해서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만 한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이제 그럼 벤츠 S클래스랑은 어떻게 다르냐, S가 먼저 선을 보였고 지금 7이 이제 따라서 선을 보였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작동하려면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인 그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먼저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어시스트만 따로 작동할 수는 없고요.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키면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BMW 7 시리즈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별개로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제가 밟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제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손을 살짝만 잡고 있어 주면 이제 속도는 제가 컨트롤 하고요. 핸들은 지가 알아서 돌려준다는 거지. 네. 그래서 물론 이 상태에서도 이제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 이러면 이제 발까지 다 떼고 주행을 하는데 손을 그냥 터치만 하고 있으면 지가 차선 중앙을 따라서 주행해 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뭐 고속도로 수준이라면,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뭐 전 구간에서 특별히 무슨 공사 구간이라든가 그런 데만 아니면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엑셀과 브레이크도 밟을 필요도 없고 핸들도 돌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지금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선이 약간 희미해졌어요. 좀 전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인지를 못하고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거죠. 지금 다시 이제 지금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벤츠는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켜야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함께 작동을 한다. 스티어링 어시스트만 따로 작동할 수는 없다. BMW 7 시리즈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별개로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작동시킬 수 있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의 크고 작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BMW 같은 경우는 손을 놓으면 바로 불과 한 몇 초 후에 1초, 2초, 3초, 네, 3초 후에 바로 핸들을 잡아라고 경고가 뜨는 반면에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초 이상 핸들을 놓고 있어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경고가 뜹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해제되는 거는 뭐 7이랑 비슷한데, 7은 핸들 놓고 3초만 지나면 바로 경고가 뜬다는 거, 그 점이 차이인 것 같고요. S클래스는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을 못했는데 저속에서, 그러니까 한 뭐 10km, 20km, 30km 이내에 저속에서 차가 가다쓰다를 반복하는,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런 수준에서는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키면 아예 손을 놓고 있어도 경고를 띄워주지 않으면서 계속 앞차를 따라서 주행을 해줍니다. 거의 뭐 시간 제한 없이 계속 주행을 해줄 정도로 저속에서도 특히 저속에서는 더 앞차를 따라서 주행하는 실력이 S클래스가 훨씬 더 좋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는 오히려 더 지원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여전히 핸들에서 손을 떼면 바로 경고가 울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핸들 돌아가는 거 보겠습니다. 지금 해제돼 버렸어요. 지금 밑에 보니까 바닥에 이 빨래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 저 경고 때문에 아마 얘가 차선을 인식을 못하고 지금 해제해 버린 것 같은데 좀 아쉽죠, 저런 부분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완성도 면에서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S클래스 쪽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다. 근데 이런 시내 구간에서도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같이 사용하면 핸들만 살짝 잡고 있으면 뭐 보시는 것처럼 앞차가 정지하면 이 차도 따라서 정지하고 또 핸들도 같이 돌려준다는 거죠. 정차를 한 다음에 1초, 2초, 3초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 이제 주차 상태로 돌아가고요. 이 상태에 있다가 차가 다시 출발할 때는 여기 이제 리튬 버튼을 한번 눌러주거나 아니면 엑셀을 한번 밟아주거나 그렇게 하면 다시 출발을 하죠. Some folks like to get away for a holiday on the neighborhood. Hop a flight to my
자, 다시 출발할 때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 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제 엑셀을 한번 살짝 밟아주면 다시 원래 세팅되어 있었던 그 세팅을 찾아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좀 가속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네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자, 이제 스티어링 어시스트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데 좀 불안하네.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돌아가면 방금처럼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따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해지가 돼 버릴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내 구간에서는 사실 좀 쓰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오히려 그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도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브레이크 제가 밟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게 돌아가 버리면, 이 정도 가면, 핸들을 이 정도 감아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얘가 인지를 거의 못 해요. 거의 못 잡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램프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잘 따라가 줄 수 있을지. 지금 핸들을 손에 이제 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놓쳐버리네요. 여기도 지금 밑에 빨래판처럼 줄이 이제 여러 개의 도로의 바닥에 이제 차선과 다른 그런 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얘가 인지를 못하고 놓쳐버리는 상황이겠죠. 자,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그러면 거의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대체로 잘 잡아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끼어드는 차도 저렇게 아예 대놓고 끼어 들어올 경우에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거의 다 잡습니다. 거의 다 잡는데, 어중간하게 살짝만 걸쳐 가지고 안 들어오고 걸친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가 이제 좀 굉장히 위험하죠. 조금 급하게 끼어 들어오더라도 확실하게 끼어 들어와 주면, 그러면 웬만하면 다 잡습니다. 인지를 안 놓치고 잘 잡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앞차 따라서 주행하는 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벤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다가 잠깐 이렇게 손을 놓고 뭐 정말 아주 급한 메시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속도도 지가 유지를 해주고 차선도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방금 좀 직전까지, 방금 띵띵 울리기 전까지 그 손을 잡으라는 표시는 해주고 있었지만 실제로 뭐 해제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고와 해제 사이에 그 시간상에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S와 7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는 운전자가 어느 정도 집중해서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이제 그럼 벤츠 S 클래스랑은 어떻게 다르냐? S가 먼저 선을 보였고 지금 7이 이제 따라서 선을 보였는데,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작동하려면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인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먼저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어시스트만 따로 작동할 수는 없고요.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키면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BMW 7 시리즈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별개로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제가 밟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제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손을 살짝만 잡고 있어 주면 속도는 제가 컨트롤을 하고요. 핸들은 지가 알아서 돌려준다는 거지. 네. 그래서 물론 이 상태에서도 이제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 이러면 이제 발까지 다 떼고 주행을 하는데, 손을 그냥 터치만 하고 있으면 지가 차선 중앙을 따라서 주행해 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뭐 고속도로 수준이라면,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뭐 전 구간에서 특별히 무슨 공사 구간이라든가 그런 데만 아니면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엑셀과 브레이크도 밟을 필요도 없고 핸들도 돌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지금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선이 약간 희미해졌어요. 좀 전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인지를 못하고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거죠. 지금 다시 이제 지금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벤츠는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켜야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함께 작동을 한다. 스티어링 어시스트만 따로 작동할 수는 없다. BMW 7 시리즈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별개로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작동시킬 수 있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의 크고 작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BMW 같은 경우는 손을 놓으면 바로 불과 한 몇 초 후에 1초, 2초, 3초, 네, 3초 후에 바로 핸들을 잡아라고 경고가 뜨는 반면에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초 이상 핸들을 놓고 있어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경고가 뜹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해제되는 거는 뭐 7이랑 비슷한데 7은 핸들 놓고 3초만 지나면 바로 경고가 뜬다는 거, 그 점이 차이인 것 같고요. S클래스는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을 못했는데 저속에서, 그러니까 한 뭐 10km, 20km, 30km 이내에 저속에서 차가 가다쓰다를 반복하는,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런 수준에서는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키면 아예 손을 놓고 있어도 경고를 띄워주지 않으면서 계속 앞차를 따라서 주행을 해줍니다. 거의 뭐 시간 제한 없이 계속 주행을 해줄 정도로 저속에서도 특히 저속에서는 더 앞차를 따라서 주행하는 실력이 S클래스가 훨씬 더 좋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는 오히려 더 지원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여전히 핸들에서 손을 떼면 바로 경고가 울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핸들 돌아가는 거 보겠습니다. 지금 해제돼 버렸어요. 지금 밑에 보니까 바닥에 이 빨래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 저 경고 때문에 아마 얘가 차선을 인식을 못하고 지금 해제해 버린 것 같은데 좀 아쉽죠, 저런 부분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완성도 면에서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S클래스 쪽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다. 근데 이런 시내 구간에서도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같이 사용하면 핸들만 살짝 잡고 있으면 뭐 보시는 것처럼 앞차가 정지하면 이 차도 따라서 정지하고 또 핸들도 같이 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정차를 한 다음에 1초, 2초, 3초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 이제 주차 상태로 돌아가고요. 이 상태에 있다가 차가 다시 출발할 때는 여기 이제 리튬 버튼을 한번 눌러주거나 아니면 엑셀을 한번 밟아주거나 그렇게 하면 다시 출발을 하죠. Some folks like to get away for a holiday on the neighborhood. Hop a flight to Miami Beach or on. But I'm taking a Greyhound. 자, 다시 출발할 때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제 엑셀을 한번 살짝 밟아주면 다시 원래 세팅되어 있었던 그 세팅을 찾아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좀 가속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네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자, 이제 스티어링 어시스트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데 좀 불안하네.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돌아가면 방금처럼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따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해지가 되어 버릴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내 구간에서는 사실 좀 쓰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오히려 그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도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브레이크 제가 밟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게 돌아가 버리면 이 정도 가면, 핸들을 이 정도 감아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얘가 인지를 거의 못해요. 거의 못 잡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램프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자, 그러면 이 기능은 이제 핸들을 완전히 손을 놓고 주행하는 건 안 되지만, 손을 살짝만 잡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어시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으로 핸들을 잡아줘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이게 그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힘에 의해서, 얘가 이제 그 힘을 감지하는 거가 아니고 이 터치를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부 쪽으로는 손이 닿아도 인지를 못합니다.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잡고 있어도, 그죠? 이렇게 잡고 있어도 지금 계속 경고가 뜨거든요. 근데 바깥쪽에는 손이 닿으면 인지를 합니다. 심지어는 손을 이렇게 지금 경고가 떴거든요. 근데 손을 이렇게 살짝만 대도, 그죠? 다시 경고가 떴는데 손을 이렇게 살짝만 대고 터치만 돼도 핸들을 잡고 있다라고 차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만 대도, 요건 안 되네. 손가락 하나를 대니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살짝 대니까 안 되고, 지금 또 안 되는군요. 근데 어쨌거나 손으로 약간만 터치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가 차선을 따라서 주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핸들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제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돌리는 겁니다. 네. 차가 알아서 지금 핸들을 돌려가면서 차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럼 벤츠 S클래스랑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해제돼 버렸어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차선을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 차선을 인식을 못하고 해제가 돼 버렸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죠. 가고 있는데 나는 차가 알아서 핸들을 돌려가면서 차선을 따라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녹색으로 보여져 있던 그림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해제되면. 그래서 흰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제됐다는 걸 표시는 해주지만, 저걸 쳐다보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BMW 신형 7 시리즈에는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가 먼저 선보인 디스트로닉 플러스에 연동되는 스티어링 어시스트랑 같은 개념입니다. 차가 알아서 차선을 유지해주는, 스티어링을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렇게 두 손을 다 놓아버리더라도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선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핸들에 있는 스티어링 어시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이랑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핸들 모양의 그림이 나타나는데 녹색으로 불이 켜집니다. 녹색으로 불이 켜지면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작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핸들을 놓게 되더라도 아까처럼 이렇게 나갔다가 튕겨 나오고 나갔다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차선을 따라서 주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레인 키핑 어시스트는 손을 놓고 있더라도 그거를 자동으로 해제하지 않습니다. 해제하지 않고 또 핸들을 잡으라 라고 경고도 주지 않는 반면에,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핸들을 잡고 있다가 핸들에서 손을 놔버리면 지가 차선을 유지하지만 불과 몇 초 뒤에 바로 핸들을 잡으라 라고 경고를 보내줍니다. 계기판이랑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림으로 핸들을 잡으라는, 손으로 이렇게 잡으라는 그림이 뜨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보내준다는 게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이제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안 잡고 있다, 지금 아직까지 손을 잡지 않고 있는데 지금 손 잡으라는 경고는 계속 뜨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네, 띵띵 하고는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은 해제가 되어 버렸어요. 해제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제가 되어 버리면 다시 이제
손을 잡아주면 그러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